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은 강금손인데요. 지금 작가명은 정휘형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엄청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항상 부모님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크면서 그 부끄러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지 20대인지 내가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작품은 남되 내 이름은 남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정희영이란 이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밖에서 흙을 만졌었는데 그 흙이 되게 좀 부드럽고 사실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질 수 없고 만지는 것 같은데 밑에 떨어지고 어떤 그런 엄청 특이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대를 가려고 미술학원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조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때는 사실 조소가 뭔지 몰랐었고 그때 흙을 만지니까 그때 어렸을 때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밖에 있는 흙이랑 조소할 때 흙은 느낌이 달랐지만 한 덩이가 이만한 부피가 정해져 있지만 만지면 만질수록 또 다른 부피와 또 다른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소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미대를 졸업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이란 거는 이 작품과 저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디자인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인테리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너무 숫자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뭔가를 막 몇 센치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배웠는데 디자인은 또 인쇄라 가지고 그건 또 몇 미리의 그거잖아요. 약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전 항상 입학한 이후로 항상 조각가가 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래도 전시를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조각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슬펐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꼬매줬으면 좋겠다. 꿰매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아픈 찢어진 걸 꼬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그런 캔버스에 뭔가 내 마음을 꼬맬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바늘과 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바늘과 실 작업을 하면서 정말 그때 몇 담을 안 꼬맸는데 뭔가 되게 내 마음이 찢어진 상처가 뭔가 꼬매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나도 이제 다시 조각가 옆에 들어가서 뭔가 좀 부끄럽지만 전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약간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풀이거든요. 꽃이 아니고 풀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가는데 바람에 날릴 것 같지만 항상 제자리고 그냥 꺾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청 세밀한 저들의 삶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구상만 몇 년 동안 계속 구상만 한 거예요. 캡처하고 막 천장 캡처하고 이런 풀이 좋을까 저런 풀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야 겨우 그래도 이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풀색 또는 실을 지금이야 사긴 샀는데 아직 들어가진 못했고, 그리고 또 재료도 말하자면 전에는 이렇게 캔버스처럼
어떤 짜여진 걸 했다면은 지금은 제가 또 약간 재료도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버려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난 천에 이런 시를 표현을 해가지고 뭐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제가 최근에 제일 꽂힌 주제는 풀이고, 그 다음에는 물어보기랑 지금 동자석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약간 좀 흙을 만져야 되고 이렇게 소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못하고 다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뭔가 또 제가 이 물어복을 많이 만들었던 곳이 고향이라 가지고 약간 뭔가 옛날에 그분들의 그것을 이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또 저희 외할아버지가 또 그쪽에 불대장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막 되게 엄청 뿌듯해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소재들은 뭐 풀 아니면 뭐 물어벅 아니면 뭐 제주 자연 또는 돌 이런 거고, 주제는 약간 마음에 관한 심성 아니면 뭐 괴로움, 슬픔. 하지만 그게 그냥 슬퍼서 뭐 힘든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약간 생각했던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단어는 약간 받아쓰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미대는 졸업했지만 뭐 약간 형태적으로 아니면 또 표현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처음에 글자를 볼 때 기역, 니은을 쓰잖아요. 그리고 단어를 처음부터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작품 같은 경우는 물러보기긴 한데 잭슨 블록처럼 어렸을 때 그 품었던 어떤 누군가의 기법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게 저도 그냥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품을 따라하듯이 받아쓰기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질문이 뭐였죠? 작가님께서 집중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기법적인 것도 어쨌든 저는 지금 약간 굉장히 출발점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영상도 찾아보고 아니면 뭐 방법도 찾아보긴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뭐 재주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 제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고 어떤 감흥 뭐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이게 뭐 엄청 기뻐서 그릴 때도 많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제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 고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는 또 예술가는 또 사회를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쪽 작품은 그때 세월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결을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아픔을 말하자면 작품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가의 한 30~40%의 의무는 시대를 노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바느질? 네.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이 엄청 걸려가지고. 이것도 구상만 하고, 구상만 한 1년 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가님이 구상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네. 쏟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엄청 세밀하게 스케치도 안 해요. 그냥 머리와 캡처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두렵고 막상 딱 작업을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미리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제주가 너무 좁고 너무 싫었거든요. 벗어나고 싶었고. 근데 또 제가 엄청 겁도 너무 많아서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쨌든 디자인을 하니까 납품을 하다 보면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주 환경 이 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뭐 너무 흔한 참나무도 너무 아름답고 돌담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각가로 살기로 딱 다짐을 했지만 조각적인 표현도 좋긴 하지만 이것들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색상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그 작가들한테는 엄청 무궁무진한 영감을 주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전시회 보면 항상 한라산이 있어서 너무 지겨웠거든요. 아 진짜 저 그림 정말 안 보고 싶다 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저는 제주니까 뭔가 저 소재, 주제, 저 신성한 저 뭐라고 하지? 사람? 저분을 묘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담, 머릿속에 있는 돌담도 있고 한라산도 있는데 아직 표현을 못했고 진짜 모르겠어요. 엄청 색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노을 지면 노을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전에 그 로댕 작업실에 갔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발자크 상이 서 있는 곳이 있었어요. 들판에 풀도 있고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저 또한 만약 제주에 조각이라는 큰 들판에 있다면 저는 저 나무 끝에 돌 옆에 잘 안 보이는 곳에 풀처럼 가는 풀처럼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날리면서 비가 오면 비가 맞고 근데 꺾이진 않으면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이렇게 있고 싶어요. 조용한데 꺾이지 않게. 한 2013년인가? 하여튼 201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고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쪽 어떤 작품을 계기로 뭔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쯤에 또 제가 또 다른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쯤에 제가 무슨 전시를 했는데 그 조각협회 회원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전시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제가 방망용을 열심히 남겼던 그 작가분인데 제가 뭐라고 했지? 하여튼 뭔가 부끄럽단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독일의 표현지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살짝 넣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해서 한두 명한테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그 작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고 조용히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나무 바위에 이끼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가보니까 대부분 다 학교에서 뵀거나 뭐 한 20-30%는 다 뵀던 분들이라서 심적으로는 좀 위안이 됐고 뭔가
또 우리는 막 이렇게 격하게 막 아싸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인데도 너무 막 뭔가 안도가 돼서 이렇게 갔었고 마치 약간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조각가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어떤 흙 같은 무엇인가를 갖고 가서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입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비 오는 날 차 안에 있었는데 차 안에서 비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창문에. 근데 밖에 풍경이 그냥 전무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했죠. 예술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맞지만 발견하는 사람이다. 뭐 인상파라든가 누구는 발견했기 때문에 옮겼던 거고, 그리고 조각가 또한 어떤 작은 덩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큰 돌에 있는 그 누군가를 꺼내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한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어떤 존재?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삶을 좀 지향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제가 60, 70 돼도 나는 조각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각협회는 들어왔지만 사실은 입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이것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입체도 해야 되는데 약간 평면도 많이 가는 어떤 그런 그게 약간 고민이에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책에 보면 막 대지 미술도 있었고 엄청난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멋있다 이 스케일, 와 가슴이 뻥 뚫린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 5년 전에 그때도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엄청 큰, 정말 큰 작품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작품들은 이렇게 다 거대해지는 걸까? 사실은 예술은 쓸모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거대해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전시를 보러 간 미대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거대한 쓰레기들. 그러니까 걔가 너무 충격받고 화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자꾸 거대해지고 또 거대해지고 거대해질까? 약간 거대한 쓰레기? 거대하고 아름다운 쓰레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좀 약간 소심하고 부끄럽고 어떤 표현에 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좀 작은 작품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가서 그림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무조건 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마음에 좀 뻥 뚫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커지면. 근데 저는 엄청 큰 거는 절대 안 할 거고. 그리고 작품은 뭐 이렇게 평면도 하고 이것도 하겠지만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리고 동화도 쓰고. 그러니까 저는 조각가라고 제일 좋아하는 미술 분야는 조각이 맞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 사실은 정말 다른 분들한 엄청 큰 작품을 하는 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작품이 커져야 되는지, 왜 이렇게 세련돼야 되고 막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또 저희가 또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작품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지구에 되도록이면 엄청난 쓰레기는 남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재활용되는 어떤 재료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고 최대한 나중에 지구에 덜 쓰레기가 되는 적당한 크기로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인 목적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고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 그게 저의 엄청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이런 실 작업을 했을 때 다리랑 이런 어떤 거를 했었거든요, 작업을. 그런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딸 6살도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엄청 상처가 되는 말인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대부분 작가들이 어린애처럼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편은 너무 상처받는데 한편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사촌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우리 사촌 언니가 한 건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창하게 뭐 다른 관객의 마음을 뭐 울리고 싶다, 마음을 열고 싶다 그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아 괜찮네 또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가 삼나무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좀 더 미역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냥 보면서 삼나무인가 아니면 뭐 하늘이 파랗네 이 정도 뭐 한 문장 이 정도라도 뭔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전에 보면 막 제가 어떤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른 작가분이 있었어요. 내가 왜요? 하니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래서 내가 얼마예요? 하니까 뭐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어가지고 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라도 다시 또 그분 작품을 보면서 그럼 이렇게 작품이 팔리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내 자식 갖고 좀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 계속 더 그리고서 더 팔릴 걸 만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살짝 혼란스럽긴 했어요. 나도 팔리는 거 하고 싶다. 해서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이런 회화적인 거는 이제 이건 약간 청포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첫 번째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작품이고 이건 두 번째인데 저는 진짜 어릴 때 그 엄청 다양한 색상에 있는 청포도를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이 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그림이 그렇게 좋은가? 근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포도는 이렇게 번성을 한 어떤 이미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나 그 주제로 계속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저는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일단 제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사실은 뭐 붓을 그린다고 해서 제 마음이 치유되진 않는데 이번에도 이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니까 싹 발리잖아. 마음이 싹 발리면서 너무 좋고 와 너무 행복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서 이렇게 사실은 작품이 있지만 작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정기전을 하게 되면 오프닝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뒤풀이를 하는데 오프닝만 하고 뒤풀이를 그냥 전시장에서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음식 먹으면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약간 공동체 사실은 작가들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혼자 할 수 없는 작업들도 많고 어떤 그런 감정 있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깊은 그냥 감자탕 먹으면서 지푸리는 말고 이번엔 오프닝 장소에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엄청난 제가 어쨌든 그 어렸을 때 흙을 만지면서 시작됐지만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일할 때는 일은 하는데 나중에 뭔가 풀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예술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풀었을까? 너무 상상이 안 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작업실을 구하겠다고 완전 터트렸지만 주변에서는 디자인 사무실도 있거든요. 나보고 왜 거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냐고, 돈 낭비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상 왔는데 뭘 그릴지 몰라가지고 울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누구한테 주제를 내가 뭘 그리면 좋을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청포도를 그려야겠다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째가 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마치 샤워 같달까? 아니면 따뜻한 물 같달까? 하여튼 너무 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제일 잘한 선택은 예술을 선택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되게 괴로울 때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그거였거든요. 시지프의 신화처럼 형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그 예술이라는 그 형벌을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너무 행복한데 괴롭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힘들고 괴롭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